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팟빵에 머나먼 우리님께서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고 설거지를 일주일이나 미뤘으면 얼마나 쌓였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일주일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사용했던 식기라고는 물컵 몇 개랑 그 가벼운 스테인리스 그릇 몇 개랑 수저하고 포크 몇 개, 그리고 죽 끓여 먹었었던 냄비 한 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식사를 포크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편식 위주로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저의 그 자그마한 한 칸짜리 원룸 싱크대 옆으로 이렇게 물컵들이 쭉 줄지어 서 있는 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친구가 너 물만 먹고 사냐 라고 했는데, 올여름 들어와서 진짜 집에서 요리를 아예 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거의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과일로 때우거나 뭐 빵으로 때우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대충 먹다 보니까 사실상 설거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음식물 찌꺼기가 이 싱크대 안에 남아있으면 이게 위생상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을 몸이 따라가 주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와 조금 비슷한 느낌의 식기들이 싱크대에 지금 한 이틀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녹음 끝나고 나서 설거지 할 거예요. 진짜. 그리고 스포티파이에도 처음으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댓글이라고 써주셨으니까 댓글인 건 맞는데 제 방송 거의 초반쯤에 MBTI 검사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A라는 분이 그 회차에다가 MBTI 검사라고만 써주셨거든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남겨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뭐 되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티파이에 처음으로 달린 댓글이라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8일이 양력으로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날 외롭지 않게 함께 밥을 먹어준 우리 동네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었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다지 뭐 별일이 없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8월 22일에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광주 상영회에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마침 제 인스타에 이제 광주 친구인 우리 햄땡이가 댓글을 달았길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 22일에 광주가 혹시 잠깐 얼굴 볼 수 있으면은 볼까? 그리고 혹시 또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슬쩍 던졌는데 햄땡이가 자기 보고 가라는 거야. 밥을 같이 먹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갑땡땡이 햄땡이하고 그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도 방송에서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부크땡님도 한 살 여가 조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함께 동반해주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8월 22일 당일 저는 이제 원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챙겨 먹고 뭐 아침 먹고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 5시 반쯤에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멍하니 그냥 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단술을 먹으면서 6시쯤까지 기다려봤는데, 아니 이게 비가 또 안 그쳐가지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지금보다 더 늦게 가면 지금 비도 오는데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6시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6시부터 한 6시 40분? 50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충 생각했을 때 서울에서 경기도를 빠져나가는 내내 하늘에 정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비가 그 왜 양동이로 물을 갖다 퍼붓는 것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이 와이퍼가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비 올 때랑 야간일 때, 특히 비 오는 야간일 때 굉장히 이제 좀 저속 운전을 하니까 그 잠깐 비 오는 사이에도 도착 예정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밀리더라고요. 와,
이게 물론 제가 차가 막히거나 또 다른 변수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훅 늘어나는 시간이 너무 야속한 거야. 또 사실 전날 북구땡님이랑 일기예보 확인하면서 아침에 출발할 때 비가 조금 올 것 같으니까 우리 출발할 때 운전 정말 조심해가지고 하자 라고 미리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건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니었어. 그래서 출발 직전에 이제 차에 딱 타고 햄땡이님이랑 북구땡님한테 비가 와서 천천히 갈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래도 어쨌든 다행인 게 북구땡님이 수원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아예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하도 내가 얘기해가지고 나 때문에 광주까지 와주는데 이게 비까지 와가지고 나 너무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전날 이제 광주까지 오래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전날 밤 9시부터 정말 일찍 누웠죠. 근데 누워가지고 이제 창업떡을 사러 가야 되니까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느라 10시, 10시 반? 막 이렇게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마 작년 요맘때쯤에 8월인가 9월쯤에 광주 ACC에 라우더북스 북페어 간다고 그때는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터미널인 유스퀘어에서 창업떡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스 타기 직전에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게 그 마지막이었어가지고. 근데 또 제가 실온의 호박 인절미만 먹던 사람이라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냉동으로 식혀서 먹어 맛있어 라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냉동을 시켜 먹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창업떡을 사러 광주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커서 그랬는지 잠을 못 잤어. 아예 못 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잔 것 같아요. 그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막 폰을 보고 있는데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광주 GV에 게스트로 나오기로 하신 해담님께 연락이 왔어요.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다큐멘터리 안에 출연도 하셨고 탈원기라는 책을 쓰셨고 여신내림 전시회도 기획하셨고 여자는 인질이다라는 책도 번역하신 100만 가지 아티스트 유해담님이신데요. 제가 광주 가기 전날 그 호박 인절미 살 생각이 설레어가지고 내일 광주 간다 창업떡 간다 하고 트위터에 이미지를 딱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혹시 창업떡에 가실 거냐, 이제 본인도 광주에 오기는 하는데 이 기차 시간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서 혹시 입금을 해드릴 테니 같이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냐 엄청 정중하게 여쭤보셔가지고 일단은 내일 떡집에 도착해서 다시 확인차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지요. 원래는 한살려를 상영하는 극장이랑 제일 가까운 창업떡집 동명점에 가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중흥 본점에 가가지고 제 거랑 해담님 거랑 샀어요. 해담님은 호박인절미 일반 포장 1kg 하나랑 코코아 설기 3개짜리 포장된 거를 2개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챙겼고, 저는 혹시나 나눠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호박인절미 개별 포장 1kg을 샀어요. 이게 소분이 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포장으로 된 거는 15,000원, 그 다음에 저처럼 개별 포장으로 사시면 18,000원. 저는 거의 제가 다 먹을 거여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하나의 포장으로 된 거를 일반 포장을 사도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또 최근에 이제 하말넘만이 일반 포장으로 사서 먹는 거를 보여줘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일반 포장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개별 포장으로 사 먹었어가지고 다음에는 일반 포장 한 덩어리짜리를 사가지고 호박인절미 나눠 먹고 싶은 사람 그릇 들고 오세요 라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창업떡에 갔다가 햄땡이님이랑 햄땡이님 애기들이랑 그다음에 북구땡님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햄땡이님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제작 비하인드 GV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애기들이랑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화는 같이 못 보고 점심 같이 먹고 그 한살려 상영하는 극장 근처의 카페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정말 우리 비보쇼 아니면 만나지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시간이 되게 빠듯하긴 하지만 광주에 간다라고 이제 슬쩍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갑자기 이제 땡땡이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되게 재밌었고, 다음엔 우리 진짜 행복한 담벼락을 꼭 가자. 결국 이번에도 행담을 못 갔어.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영화관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해담님께 창업떡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코코아 설기 3개짜리 2개 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코아 설기는 친언니랑 저랑 둘이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트위터 보니까 물새님이 창업떡 호박인절미 사진 같이 올리시면서 올해 먹은 디저트 중에 최고의 디저트였다라고 쓰셨던데, 그거 제가 심부름한 겁니다. 제 손길이 담겨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2021년인가쯤에 광주에 처음은 아니지만 되게 오랜만에 갔을 때 광주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하면서 광주 친구가 궁전 제가 빵이랑 창업떡 호박인절미를 사줘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 후로 궁전 제가 빵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안 났어. 근데 이놈의 호박인절미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주 갈 때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좀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 유스케어 때처럼 제가 그냥 사서 먹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자주 먹을 수 있게 되면 흥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맛있는 맛을 되게 가치 있게 희소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창업떡을 먹는 주기가 되게 안정적이야. 잊을만 하면 광주 갈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되게 극장에 가가지고 반가운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지난번 CEO 모임 때 그 이후로 못 만났던 비컴트루 운영진 분도 만났어요. 제가 머리 자르고 염색한 것도 바로 알아봐 주시고, 그때 그 CEO 모임 할 때는 제가 명함이 없어가지고 프린트로 대충 출력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나온 명함을 드리면서 이 명함 제작 비하인드를 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번 국회 토론회 때 배웠던 광주 여성인권상담소의 한솔 활동가님도 오셔가지고 뒤쪽에 앉아 계시길래 살짝 가볍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기억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인사하니까 되게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이나 시위나 연대방청이나 토론회나 기타 등등 또 여성의당 행사에서 자주 뵙던 분들도 만났는데, 사실 그 중에 몇 분은 이미 창업떡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또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그리고 트위터 친구인 트친분도 만났는데 책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유림 노채은 변호사님이 쓰신 피해자 감별사회라는 책인데요. 저도 최근에 트위터에서 보기는 했었는데 지금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이 밀려있고, 그리고 도서관 책부터 먼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도 책을 지금 더 사도 되냐 마냐의 좀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이거 망설이다가 못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신다면 열심히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주고받다가 상영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신나가지고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사실 다 먹고 나서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졸아버린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한살열을 보면서 졸았던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혈당 스파이크가 제대로 온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맨 앞자리가 아닌 중간 뒤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잠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미친 듯이 몰입해가지고 한살열을 막 보는데, 제가 이번까지 하면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을 그래도 몇 번을 봤잖아요. 매번 눈물이 나고 감정이 요동치고 막 그렇긴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그 울컥하는 마음이 오래 유지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졸면서 떨어뜨려가지고 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났을까? 근데 또 한살열을 처음 본 친구들도 다 보고 나서 해화역 딥페이크 시위 장면을 보고 되게 많이 울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장면은 제가 볼 때마다 우는 장면이긴 한데 앞에 회차들보다 좀 더 여운이 오래 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영화 관람이 끝나고
이제 GV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 우리 비호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비혼, 호남, 여성 모임, 비호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수다도 잠깐 떨고, 그랬어요. 근데 그 폴짝 필름 티켓 부스를 보니까, 10,000원 이상 후원을 하면, 핀 배지를 랜덤으로 주신다고 해가지고, 바로 일단 입금 먼저 하고, 랜덤 핀 배지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제가, 나 핀 배지 하나 있는데 똑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절대 중복 나오지 마라! 하고 이제 스태프님 눈앞에서 이걸 바로 깠어. 그랬더니, 바로 까세요? 이래가지고,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제가 랜덤 뽑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를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진짜 다행스럽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른 게 나와서 랜덤으로 꺼내주신 스태프님도 정말 다행이다 라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보니까 스티커 팩을 팔고 있길래 그것도 냅다 샀습니다. 네, 스티커 팩에 들어있던 것 중에 2개는 이미 노트북에 붙여버렸고요.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 보여주니까 스티커 너무 귀엽대요. 근데 또 제가 자꾸 이렇게 예외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굿즈 중에 제일 비선호하는 게 스티커입니다. 좀 쓸모가 없다고 해야 되나? 노트북도 사실 붙일 수 있는 그 면적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폴짝 필름 스티커 받았던 거는 기존에 있던 스티커를 떼고 그 자리에 다 붙였는데, 근데 이번에 폴짝 필름 스티커를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랜덤 뽑기와 스티커를 사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GV가 시작이 되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이 나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난번 대전 GV 때는 제작 비하인드를 메인으로 해서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GV를 2파트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제작 비하인드를 조금 압축적으로 짧게 얘기를 해주셨고, 2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한살려 다큐에 출연을 해주신 해담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전 때도 어떻게 정지혜 기자님이 폴짝 필름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대전과는 또 다른 비하인드를 쫌쫌따리 듣게 되어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원래 연출님은 유튜브 정도의 짧은 러닝타임을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PD님이 한 8, 90분짜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놀라셨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약간 대전 상영회 후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PD님이 정말 일을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비하인드 얘기를 할 때 사실 대전하고 그 큰 뼈대는 조금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상세한 설명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대전이랑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게 들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헤일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 이번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헤일 다큐멘터리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성주의, 여성운동을 뭐 쉼없이 계속했던 건 아니고, 대구에 있을 때 또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제가 딱 포항에서 했던 헤일 시위를 마지막으로 스스로 너무 소진이 많이 되어가지고 오프라인 활동을 좀 접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그거예요. 제 뒤통수를 친 친구, 그 사건이 있었던 때여가지고 제가 되게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3년 진짜 오프라인을 하나도 못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해화역 딥페이크 시위에 나갔던 게 오프 활동을 쉰 지 정말 딱 3년 만이었어가지고 그 사이에 헤일 상영을 했었고 저는 못 봤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였어. 근데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GV에 이렇게 여러 번 참석을 하게 되면서 폴짝 필름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인 헤일이 언급이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야. 그 헤일이라는 다큐멘터리 덕분에 정지혜 기자님이 폴짝 필름과 함께 작업을 하시게 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또 못 봤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또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난번 대전 상영회 후기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폴짝 필름의 작품 5개를 다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OTT를 내실 생각은 없으시냐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정말 원합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는 OTT여도 결제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OTT에 나오면 질릴 때까지 계속 그것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작 비하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촬영 감독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폴짝 필름 그 팀원 분들 전원 그리고 정재 기자님까지 정말 다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만 따지면 바로 다음 주말에 외신 기자 상영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번역이나 자막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광주 상영회 당일에도 촬영 감독님 1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계속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섹션 때 사실은 무대에 안 오르시겠다라고 했다는데 저는 촬영 감독님 얘기하신 게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가지고 올라오시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되게 많이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또 해외 쪽으로도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외신 기자 상영회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폴짝 필름이니까 폴짝! 이거 생각만 해도 웃긴데 그 정지혜 기자님께서 좀 힘들었던 거 얘기를 하시면서 피치 못할 때만 탄다는 피치 항공을 타고 왔다라는 개그를 지난번 대전에서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웃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한국인의 성실함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발표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그 대전에서보다는 사실 그 제작 비하인드를 되게 짧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무 새로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재밌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유해담 작가님, 유해담 번역가님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해담 작가님의 탈원기도 병렬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조금밖에 못 읽긴 했지만 제가 읽은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탈원기라는 책에서도 웨딩 피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한살려 다큐에서도 초반에 나오는데 뭔가 원가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결혼밖에 없었다. 이 많은 여성들이 이거에는 엄청 공감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제 해담님의 탈혼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너무 몰입감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다들 진짜 거의 눈에서 불 나올 정도로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해담님께서 남편이 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었는데 해담님이 이혼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혼하고도 내일 도와줄 거냐 도와주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나 그거 듣는 순간 되게 큰 소리 나도 내가 이렇게 육성으로 튀어나올지 몰랐는데 와 진짜 짜친다. 진짜 찌질하다 라고 제가 되게 크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들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막 결혼 얘기 같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 PD님이 갑자기 관객석을 향해서 이제 자기 주변에는 24살에 결혼하고 막 이런 여자분들이 있는데 혹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은 어떤지 얘기를 좀 듣고 싶다 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경상도에서 30 몇 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손들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시죠? 저는 입이 한번 터지면 중간에 끊지를 못해서 손을 못 들겠는 거야. 전 항상 그런 편이거든요. 내가 말하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애초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계를 보면서 이 GV를 즐기고 있는데 대관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대 위에 사람들도 지금 되게 빨리빨리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족한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을 다 잡아먹을 수 없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정말 타이밍이 딱 좋게 우리 비호의 유진이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요. 사실 저도 이제 경상도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여자는 결혼이나 잘하면 된다.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시집 가는 게 낫다. 애도 빨리 낳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뭐 요즘 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제가 요즘에 만나는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못해도 저보다 10살, 12살, 15살, 많게는 막 20살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요즘 세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뭐 우리 엄마처럼 아니면 대부분의 내 친구들 엄마들처럼 그냥 결혼하고 전업주부를 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동네의 작은 공장 같은 데에서 그 단순 노동 생산직 알바 같은 걸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집안일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뭔가 되게 안일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직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정도의 성적을 내는 학생이면 선생님들도 되게 뭔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권해주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골이라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그런 분위기였는지. 그래서 나는 그냥 학교 졸업하고 뭐 일자리가 딱히 없으면 그냥 엄마 따라서 공장 가가지고 일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물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엉뚱한 짓을 조금 뭐 찍먹처럼 이렇게 해보기도 했었지만 그게 뭐 직장이나 제 돈벌이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때는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무조건 교대 가라. 선생님을 해야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받쳐줄 수 있다. 가정을 안정적으로 잘 꾸리려면 초등학교 선생을 해라. 이런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할 때예요. 물론 또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여자들은 남편을 받쳐주기 위한 아내가 되라는 식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20대가 되고 그냥 사무직 직장을 얻게 되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되게 여성이 돈을 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함 임금 차이도 너무 크다는 생각을 그때부터도 했었고 그래서인지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취직을 해야겠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들 사이에서 뭔가 되게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로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여자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느꼈던 것 같아. 저만 그랬나요? 여튼 내 입으로 취직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합리화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취직이라는 말 자체는 저와 맞지 않는다라는 걸 느껴서 다시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 여성들 중에 결혼을 삶의 돌파구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물론 저희 동네는 진짜 깡시골이어가지고 더 그랬을 수 있어요.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2000년 밀레니엄인데 우리 동네는 왜 1980년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 같지? 되게 우리 동네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 뭐 근데 어쨌든 확실히 결혼을 했다가 탈혼을 한 사람이 게스트로 나오다 보니까 또 나눌 수 있는 대화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담님이 워낙에 말씀을 좀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용이 엄청 넓어지고
그 청약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청약 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PD님이 혹시 결혼해서 생겼던 청약 점수는 이혼하면 없어지나요? 하고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대.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GV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저랑 비호의 주인 유진, 그리고 저의 친구 북크땡님까지 넷이서 광주에서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피자집에 갔습니다.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제작진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탔는데 뭐 드시러 가세요? 하니까 육전을 드시러 가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전 먹으러 가요. 피자 먹으러 가거든요. 이랬더니 맞네! 또 잠깐 깔깔깔 모먼트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행복한 담벼락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5시 반도 안 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재료 소진으로 지금 웨이팅 하시는 분들까지만 받겠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안 나요. 행복한 담벼락에서 크림 순대국밥을 먹었던 그날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가고 싶은데 광주 올 때마다 이게 미묘하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행복담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담을 못 간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쉬워라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피자집으로 가자. 사실은 원래 피자집을 가자 했는데 행복담이 근처에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였던 거여서 행복담이 안 되면 그냥 피자집으로 바로 가는 게 최선이었어. 그래가지고 한 5시 반, 6시 조금 안 돼가지고 피자집에 갔는데 와, 우리 뒤에부터는 웨이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메뉴를 정할 때에도 나는 피자는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도 피자는 어지간한 건 다 먹는 편이니까 님들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 메뉴를 선택하셔라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도 빨리 정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먹을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는 거 시켜줘가지고 신나게 먹었고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또 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너무 힘들어가지고 덕질을 좀 쉬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 초면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이제 친구들을 서로 소개를 해줄 때 근데 이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비호, 유진, 주인 이렇게 나왔었는데 라고 하니까 알아. 그리고 내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북크땡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친구야. 알아.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듣는 친구들한테는 친구를 소개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들었는데 막 재밌었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면이 아닌 거야. 원래 3월 8일에 보신각에서 여성의 날 행사했을 때 북크땡님이 또 나 때문에 수원에서 와줬고 유진님도 그때 광주에서 와줬고 이래가지고 내가 내 친구들이야 이러고 막 인사를 시켜줬었거든요. 나만 또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요즘에 막 책을 열심히 읽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너무 감정전이가 빠르고 이렇게 막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너무 깊은 고통 막 이러면서 읽다가 덮고 한참 막 못 읽을 때도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여성주의 활동을 하지도 못할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비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대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감정이 조금 많이 힘들 때에는 잠시 멈춰놔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래도 어쨌든 읽어두어야 하는 책들이라 지금까지 제가 안 읽었던 그 업보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느리지만 천천히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되게 또 좋은 얘기 들었는데 해담님께서 제 브런치 글을 또 다 읽어보셨대요.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으로 그러면 해담님 출판사에서 책 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책은 조금 어렵고 다음에 어떠한 기획을 할 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뭔가 불러만 주신다면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해봐 이렇게 하면 잘 안 하고요. 언제까지 해와 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엉망진창이어도 기한은 정말 잘 맞출 자신이 있거든요. 저한테 꼭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 진짜 지난번에 김나영 작가님도 그렇고 뭔가 글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한테 글이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블로그에다가 비공개로 엄마의 인공위성을 쓰기 시작한 게 22년 엄마 돌아가신 직후였고, 그거를 2024년에 브런치 작가가 되면서 올리기 시작한 지 거의 2년 만에 드디어 제 글에 대한 이런 좋은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좋은 피드백은커녕 나쁜 피드백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김나영 작가님께서 전에 이제 글을 이제 완성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어가지고 저도 좀 정신이 괜찮을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무리까지 결말까지 한번 써보려고 이제 브런치에 올렸던 글과 블로그에 비공개로 대충 끌적거려 놨던 것들을 한글 파일에 조금씩 옮겨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트위터에서 한글 파일 기준으로 11포인트 105장이면 에세이 한 권이 나온다 라고 해서 제가 항상 그거를 기억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격으로 해보니까 한 70장 정도를 제가 써놓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만큼 한 번 더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만큼 쓰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말을 내는 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결말은 이미 정해놨어요. 그때 김나영 작가님께도 살짝 언지를 드렸었는데 요즘 들어서 결말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쓴 글이 궁금하시다면 브런치에서 히미스타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혹시나 여러 개가 나온다면 히미스타로 검색된 것 중에 엄마의 인공위성이라는 글이 제 거거든요. 혹시나 글이 읽고 싶다. 얘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브런치를 구독해 주시면 좋고 그냥 읽어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진짜 스스로로 홍보하는 것에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저의 브런치 엄마의 인공위성을 많이 읽어주시고 혹시나 출판 관련 업계에 계시다면 제 책을 내주시면 제일 좋겠죠? 점점 말투가 진짜 이상해져가지고 그 브런치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차량 mp3 USB를 다시 만들면서 노래를 한 170곡 정도 다시 넣어놨다, 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곡수가 적으니까 좋은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운전할 때 노래를 처음부터 듣기 시작하면 가나다 순으로 아디오스 오디오랑 안니은 노래가 되게 한참이나 뒤에 있어서 운전하는 동안에 못 들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듣지 않고 지난번 운전할 때 듣던 거에서 이어가지고 한 50번, 100번 이런 데서부터 들으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가나다 순으로 이게 새로 만든 리스트니까 처음부터 들었는데 집에 올라올 때 아디오스 오디오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안니은 노래까지 싹 다 들었어. 물론 기존에 USB에 담아놨던 곡수보다 아디오스 오디오랑 안니은 노래도 조금 많이 덜어내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되게 신나게 들으면서 왔고요. 이렇게 9시간의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아하까진 들었는데 차카타파하는 못 들었어요. 프로미스 나인을 못 들었어.
그렇게 이제 광주 갔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원래는 집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떡만 들고 언니한테 갔다 오려고 했는데 서울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걸어갔다 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집 근처에 주차를 하면 차 빼달라고 연락이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면서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차비 내줄 테니까 그냥 와 라고 해서 언니 집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또 마침 언니 집에 지정주차 한 군데가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짝 안착을 했고 혹시나 빼달라고 전화가 오면 그때는 이제 바로 정리해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차 빼달라는 연락이 없어가지고 언니랑 창업떡을 꺼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언니랑 놀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호박인절미 개별 포장이 빛을 발합니다. 이제 언니가 내일 나 친구들 만나는데 혹시 창업떡을 좀 줄 수 있냐라고 하길래 아 당연하지. 이 맛있는 거는 나눠 먹어야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맛있는 거는 나눠 먹어야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인원수대로 챙겨줬습니다. 아마 지금쯤 같이 나눠 먹고 있을 거예요. 전 사실 녹음하기 전에 호박인절미를 또 먹었는데 이제 또 빨리 편집을 끝내놓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연대자 D님의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를 읽어야 됩니다. 트위터에서 마녀라는 이름을 쓰실 때부터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이 책이 22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진짜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독서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독서를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나 한동안은 덕질의 휴식기를 가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 주말은 오랜만에 뭐 취향이나 덕질이 아닌 일반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덕질하다가 만난 친구이기는 한데 그래도 하다못해 뭐 북토크 하나 없이 어떠한 행사도 하나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제 밥 먹으러 만나는 약속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기다려지고요. 아, 지난주에 제가 은희 언니 영화 GV가 있는데 안 갈 거다. 그래놓고 혹시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까먹고 있었어요. 북구땡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알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피곤해도 뭔지 모를 의무감 같은 것 때문에 막 무조건 갔을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건데 안 간다? 아, 그 말이 안 되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아무도 나한테 책임감을 주지 않았는데 나 혼자 막 책임감을 가지고 덕질을 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정말 소비적이기만 한 덕질은 조금 줄이고 진짜로 이제 틈만 나면 책 읽는데 좀 온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 때 제가 여성 작가님들의 소설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처럼 올해는 여성주의에 관련한 책들을 조금 많이 읽을 겁니다. 아마 소설도 읽기는 읽겠지만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의 수기라던가 아니면 연대자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다 그런 책들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 난 40평생 소설책 말고는 그렇게 막 읽어본 적이 없거든. 하다못해 소설책, 만화책도 한 권 집으면 진짜 몇 날 며칠 읽는데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금방 읽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40년 동안 책을 안 읽은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막 필기해가면서 암기해가면서 그렇게 또 읽을 자신은 없기 때문에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것들, 감정에 남는 것들 이런 것들만 좀 남기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만 해도 김진주 작가님의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읽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들도 다 언젠가는 여성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제가 지금 독서에 관해서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일단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2주 동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간 안에 다 못 읽는다 하더라도 연장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주 텀으로 책을 빌리고 반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책을 막 읽고 있는 도중에 또 빌려야 할 책이 생각이 나면 바로 상호대차 신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또 생각이 났을 때 안 하면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받아와요. 근데 아직 읽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책이 병렬식으로 쌓이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납해야 되는 순서대로 막 읽기 시작하는 거야. 스피디하게. 그렇게 도서관 책에 등 떠밀려서 계속 독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여자는 인질이다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대출한 책과 선물 받은 책과 기타 등등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근데 또 뭐든지 간에 덕질을 하다 보면 파생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책도 읽다 보면 책 안에서 인용하는 책이라던가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책 읽는 것도 이렇게 정신없이 덕질하듯이 호로록 해버리는 게 괜찮은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읽는 책이 조금 두껍고 어려운 관계로 이거를 다 읽기 전에는 다른 책을 상호대차 신청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신청을 하고 있겠지.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히 또 책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게 제가 도서관에 코리안 젠더워를 희망도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도서관에 신청했던 희망도서가 받아들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취소당했어. 근데 코리안 젠더워는 입고가 되었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가방 안에 책이 2권이 있는 상태로 퇴근하고 그 동네 도서관까지 열심히 가서 그 책을 또 받아오고 근데 또 저는 코리안 젠더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바로 반납을 또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던 도서관이 아니어가지고 반납을 하려면 또 글로 가야 되는 거지. 어쨌든 또 입고가 되어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혹시나 코리안 젠더워를 읽고 싶은데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세요. 이 책이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이고 그리고 올해 2026년 신간이라 가지고 이 도서관도 빨리 입고를 좀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올해를 넘겨버리면 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한 해만 넘겨도 신청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희망도서를 빨리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제가 오늘 목이 좀 아파가지고 짧게 하고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할 말을 많이 걸러내서 할 말 다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1시간 녹음을 했어요. 물론 편집하면 더 줄어들겠지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일은 이비인후과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염증을 빨리 없애는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또 다시 더워졌는데 다들 물 많이 드시고 제가 조금 덥다고 에어컨을 켜놓고 잤더니 이렇게 바로 목이 또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히미스타의 몸뚱아리 제발 화이팅. 그리고 이 방송이 올라가는 25일 화요일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비혼 친구 2명을 더 소개를 해줘가지고 만나기도 전에 아직 이제 초면도 아닌데 말부터 났습니다. 같이 회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배달로 시켜 먹은 회 말고 직접 가게에 가서 먹는 회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그것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은 새벽에 이제 12시 자정에 올라가고 저는 7시 약속이라 가지고 퇴근하고 회를 먹을 텐데 맛있게 잘 먹고 왔니? 맛있었으면 나중에 우리 동네 친구들 데리고 또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각님들도 좋아하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사실은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먹는 것조차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직접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먹는 거는 최대한 좀 제대로 먹고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실 두부랑 복숭아랑 단술이랑, 그러니까 밥 될 만한 거는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녹음 끝나고 방금도 이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녹음을 끝내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 이제 생일 축하와 선물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소장님이 보내주신 말랑이 복숭아랑 가을님이 보내주신 딱딱이 복숭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고요. 마루님이 보내주신 민지영 작가님의 망각하는 자에게 축복을, 이 책은 사실 제가 작년에 한번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소장하고 싶었던 거라서 지금 밀린 책을 다 읽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댓글, 카톡, 문자, DM, 전화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다 고마워요. 네, 진짜로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고마워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